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도스입니다. 자, 파워 피벗 저희 첫 번째 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 시간에는 이제 파워 피벗의 개략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보실 내용은 기본적으로 파워 피벗에 대한 설정 그리고 인터페이스 좀 시간이 만약에 가능하면 파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가지고 오고 메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좀 보실게요. 일단 그 파워 피벗은 2013 버전부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능, 그러니까 애드인으로 이제 추가 기능을 기본적으로 활성화만 시키시면 되는 기능이고요. 2010 버전 같은 경우는 별도의 파워 피벗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2010 버전 같은 경우는 파워 쿼리도 별도로 설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워 피벗도 별도로 설치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2010 버전에서는 좀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파워 뷰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워 피벗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 모델링을 하게 되면 걔를 데이터 시각화 시킬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10에서는 사실 파워 뷰가 없기 때문에 대시보드를 만드는 과정들이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넣어서 피벗 차트로 대시보드를 만들어야 되는 아주 귀찮은 번거로운 과정들을 좀 거치셔야 되거든요. 사람이란 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한번 편해지면 과거를 회귀하기가 좀 힘들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2013 버전이나 16 버전 또는 뭐 파워 BI 데스크탑을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부분은 좀 쉽게 해결이 되겠지만 2010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파워 BI 데스크탑을 활용하지 않는 이상은 엑셀에서의 대시보드를 구축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시면 나와 있는 버전이 2016 버전이고요. 2016 버전에 보시면 데이터에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에 보시면은 요 데이터 메뉴에 여기 보시는 요 데이터 모델 관리라고 하는 부분 있죠. 데이터 모델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파워 피벗 창으로 이동하시는 해당되는 창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에 파워 쿼리도 데이터에 들어가 있고, 일반적으로 엑셀에서의 거의 모든 고급진 기능들, 그 다음에 거의 뭐 확장된 기능들은 다 데이터 메뉴로 들어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데이터 메뉴에 보시면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보시는 버전이 2013 버전이어서 2013 버전 보시면은 지금 상단의 메뉴에 파워 피벗이라고 하는 메뉴는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설정하시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메뉴에 가셔가지고요. 파일 메뉴에 옵션을 가셔야 돼요. 기능, 추가 기능을 여러분들이 별도로 설치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파일에 옵션을 가셔가지고요. 보시면은 옵션을 가시면 이제 옵션 창이 열리시겠죠? 자,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추가 기능에서 그 기능을 추가적으로 활성화를 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추가 기능을 가신 다음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자, 추가 기능을 가시면 추가 기능에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관리 하단에 보시면 엑셀 추가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콤보 버튼을 선택하셔서 엑셀 추가 기능이 아니라 컴 추가 기능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 추가 기능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오실 거고요. 자,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피벗 4 엑셀 2013 버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체크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얘를 쓰겠다는 거죠.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이 확인만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파워 피벗이라고 하는 메뉴가 활성화가 되는 걸 확인하셨을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2016 버전 같은 경우는 데이터 모델 관리를 선택을 그냥 클릭을 하시면 데이터에 데이터 모델 관리를 선택을 해서 보시면은 지금과 같이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데이터 분석 추가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데이터 분석 추가 기능이라고 했던 기능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전에 했던 그런 기능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파일의 옵션 메뉴 가셔서 컴 추가 기능에 이동 가셔서 해당 파워 피벗 체크하시면 되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메뉴를 선택하시면 바로 활성화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사용을 누르시면 파워 피벗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사용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파워 피벗 메뉴가 밖에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에 대한 부분들 다 보셨으니까요. 파워 피벗에 대한 부분들, 메뉴로 밖으로 끄집어내는 방법들, 파일의 옵션에 가셔서 추가 기능 가신 다음에 엑셀 추가 기능이 아니라 컴 추가 기능 선택하시고 이동 가셔서 파워 피벗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약간의 버전별의 차이점이 있다. 2010 버전을 만약에 사용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시면 제가 상세란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파워 피벗을 별도로 2010용으로 여러분들이 다운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버전으로 다운 받으셔서 파워 피벗을 설치하시고요. 2010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요. 설치하시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파일 옵션 메뉴 가셔서 추가 기능 가신 다음에 엑셀 추가 기능에서 거기 컴 추가 기능 선택하시고 파워 피벗을 설치하시고 나시면 2010년 같은 경우는 파워 피벗 4 엑셀 2010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방금 전에 했던 그 기능처럼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을 하시면 상단에 파워 피벗 메뉴가 들어갈 텐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파워 피벗이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2010용에서 파워 피벗을 사용하신 분들은 2013 버전에서 가져오시면 그 엑셀 파일을 버전에 대한 부분이 업그레이드는 되지만 2013용에서 만약에 파워 피벗을 여러분들이 활성화하신 분들이 2010 엑셀 버전에서 여시게 되면 파워 피벗은 버전의 호환성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낮은 버전은 윗 버전에서 불러올 수 있지만 윗 버전에 있는 게 낮은 버전에서는 불러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유념하셔서 같은 버전에 맞는 엑셀 버전에서 파워 피벗이 내재되어 있는 엑셀 파일을 여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파워 피벗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뭐와 연동해서 쓰실 거냐면 파워 피벗은요. 파워 피벗을 만들어 놓으시고 일단 걔를 데이터 모델링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걔를 시각화하는 게 저희 주 목적이기 때문에 걔를 파워 뷰에서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파워 뷰 강좌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들으신 분들이 이 내용을 좀 들으신다면 앞으로 파워 피벗 내용에서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거는 데이터 시각화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워 뷰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나시면 저희가 나중에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확장을 하셔서 그 내용을 보실 때는 뭐가 변경되는지 변경된 내용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차이점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한 번에 두 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요거 따로 말씀드리고 요거 따로 말씀드리고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 별도의 내용처럼 이렇게 중첩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파워 BI 그 데스크탑에서의 시각화에 대한 내용을 하기 전에 먼저 파워 피벗과 파워 뷰로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거기에서 덱스 함수라든가 일단 흐름에 대한 부분들은 공통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뭐가 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해서 느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아, 내가 어떤 경우에는 엑셀 단에서 그냥 대시보드 만들어서 쓰면 되겠다. 아니면 이 부분에서는 파워 BI 데스크탑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점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소 힘드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엑셀 베이스에서 이루어지는 대시보드를 파워 피벗과 파워 뷰로 작성하는 것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파워 피벗 메뉴가 생기셨으면 2013년이건 2016년이건 버전에 상관없이 똑같이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상단에 나와 있는 파워 피벗 메뉴가 있죠. 파워 피벗 메뉴를 선택하시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메뉴 구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파워 피벗에 대한 메뉴로 들어가시면 첫 번째 관리, 그 다음에 측정값, 그 다음에 KPI 지표 관리죠.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 추가, 그 다음에 검색, 그 다음에 설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보시면 우리 거의 모든 옵션처럼 파워 피벗에 관련된 기본적인 전체적인 옵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옵션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건지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워 피벗이 만들어진 이 계기가 제가 개념 설명에서 말씀드렸죠. 얘가 어디에서 출발됐다고 말씀드렸죠. 예, SQL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하나의 서비스에서부터 출발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와 같이 연동돼서 움직여질 수 있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에 대한 관계를 설정을 하고 그 관계에 기반해서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가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혼자 쓸 수도 있겠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아주 잘 관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정의를 해놓고, 정의를 해놓은 거에 대한 부분을 대시보드로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저 혼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연관 부서 또는 같이 팀업을 이루고 있는 팀 구성원들끼리 그 대시보드를 공유하면서 어떤 뭐 업무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뭐 회의를 진행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오피스 365 버전이 나오기 전에 전신의 모델에서는 쉐어포인트라고 하는 쉐어포인트 서버가 이러한 공유의 역할을 담당해줬던 기능을 담당해주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피스 365라고 하는 게 정착이 되면서 오피스 365 안에도 쉐어포인트 온라인이 들어가 있고 바로 이 파워 피벗이 쉐어포인트에서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접점의 요소로 활용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쉐어포인트와 연계되는 부분에서는 오피스 365 버전을 쓰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오피스 365에서 쉐어포인트 온라인과 같이 연계돼서 팀 빌드업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전사적으로 공유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공유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제일 끝단에서 얘기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공유를 하거나 뭐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호환 뭐 같이 응용해서 쓰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먼저 저희가 어떻게 얘를 관리를 할 수 있고 얘를 써먹을 수 있느냐가 전제가 된 다음에 얘기니까요. 일단은 얘네들은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관리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아까 우리 데이터에서 봤던 그 메뉴 창과 거의 비슷하죠. 자, 관리를 선택하시면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이렇게 별도의 창으로 열리게 되죠. 별도의 창으로 열리게 되고 이 별도의 창이 바로 파워 피벗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장점 중에 하나, 약간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파워쿼리에서도 파워쿼리 창이 따로 열렸잖아요. 그런데 파워쿼리에서는 파워쿼리 창에서 작업을 종료하지 않으면 엑셀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너십에 대한 부분이 프로세스의 오너십을 파워쿼리에 꽉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쓰지 못해 뭐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파워쿼리에서는. 하지만 파워 피벗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창이 별도로 올라가져 있지만 뭐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유스럽게 엑셀을 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인터페이스를 좀 보시면 인터페이스 메뉴 구성을 좀 보시면 왠지 모르게 엑셀의 버전과는 틀리게 약간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제 뭐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제 느낌은 뭐냐면 엑셀스럽진 않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인터페이스 자체가 그렇게 썩 세련되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뉴 구성을 보시면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구성을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가 계속 눈에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얘가 출발됐던 시점은 SQL 서비스, 그러니까
Analysis SSAS죠. SQL 서버 Analysis 서비스에서 확장돼서 만들어진 게 파워 피벗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Analysis 서비스에서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SQL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SQL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데이터 같은 경우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타 원본을 보시면 SQL 서버, 그 다음에 MS SQL 애저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오라클, 뭐 테라데이트, 사이베이스, 인포믹스, IBM DB2, 약간의 DB도 조금은 제한성이 좀 있죠. 또 오일리 DB도 여러분들이 접속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고서라고 하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레포팅 서비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SQL 쪽에 나와 있는 레포팅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피드라든가 뭐 아니면 SQL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을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파일, 그다음에 엑셀 파일. 파워 쿼리보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원본 소스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기본적으로 MS 단에서 지원 만든 거기 때문에 MS SQL 서버, 그 다음에 액세스. 그래서 제가 액세스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액세스로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면 되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또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고, 대부분의 많은 회사에서는 오피스를 뭐 단품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뭐 규모가 작은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스몰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단품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뭐 200~300명 이상 되는 이런 규모에서는 오피스 전체를 통으로 다 라이센스를 구매하기 때문에 액세스에 대한, 버전에 대한 라이센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것들을 대부분 다 안 쓰시잖아요. 저희가 오피스 제품에서 쓰는 것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정도만 쓰시고, 워드조차도 잘 안 쓰시고 엑셀, 파워포인트만 쓰신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럼 너무 아깝죠. 그래서 라이센스가 있다라고 하면 액세스를 잘 응용해서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액세스로 데이터를 관리해서 어떻게 얘네들이랑 같이 불러와서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베이스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대시보드, 시각화까지 다 하나의 통으로 어떻게 최대한 그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유연하게 클라이언트의 요소의 그 요구사항에 맞게끔 유연하게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직접 만들고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가장 큰 장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셀 파일을 선택하시면 저희가 엑셀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해드리는 에제 파일을 보시면은 에제 파일이 각각의 파일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일단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찾아보기 하셔서 저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 있으니까요. 바탕화면에서의 파워 피벗 메뉴를 보시면은 엑셀 파일 하나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문이라고 하는 엑셀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엑셀 파일의 위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행을 글머리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 테스트 하시면은 지금 현재 외부 데이터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연결 테스트 성공했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한두 번 정도는 해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 스텝마다 연결 테스트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결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트워크상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결 테스트를 해서 잘 세션이 살아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연결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고급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 어떤 내용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크게 뭐 고급 내용에서는 저희가 설정할 게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엑셀 파일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파일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첫 행을 글머리로 사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만약에 글머리를 사용 안 하면 요거를 다시 또 불러올 때 그 단계에서 첫 행을 글머리로 올리는 경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다시 또 불러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단계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을 선택하시면 얘가 해당되는 파일을 접속하고요. 접속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테이블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일단 이 파일에는 주문이라고 하는 시트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타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하단에 보시면 관련 테이블 선택, 데이터베이스인 경우에는 여러 개의 테이블이 나와 있을 거잖아요. 제가 해당되는 요 테이블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테이블 선택을 누르시면 이 테이블과 릴레이션이 맺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다른 테이블이 자동으로 체크가 되게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해당되는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다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저희는 주요 포커스가 데이터베이스적인 요소는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많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현업에서도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고 거의 모든 사용자들에게 다 열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엑셀 파일만 기존적으로 연습하시는 거 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액세스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외부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를 가지고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관련된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가지고 올 때 이미 데이터베이스 파일에는 릴레이션, 즉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 테이블과 연관성 있는 테이블들을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하기도 힘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릴레이션이 어떻게 맺어져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엔드유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아닌 이상은 이게 어떠한 테이블들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미리 보기 및 필터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 데이터의 구조를 미리 볼 수도 있고 동시에 아울러서 필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기 위해서 미리 보기 및 필터를 한번 선택해서 얘가 어떠한 내용을 표현해 주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당되는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이 미리 보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머리를 올렸기 때문에 글머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주문일과 그 다음에 제품명, 그 다음에 거래처명, 그 다음에 담당자, 그 다음에 수량에 대한 주문에 대한 테이블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나는 해당되는 거래처에 대한 내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데이터 모델링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기프트라고 하는 이 회사에 대한 부분은 내가 핸들링하지 않은 데이터니까 요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이 필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기프트를 빼시면 이 기프트가 빠져 있는 그런 상태로 확인을 누르시면 해당되는 거래처명에서 제가 필터를 이제 원본을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채로 걸르는 거예요. 원본에서 원본 전체를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원본에서 필요한 데이터들만 한번 채로 걸러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문 일자에 대한 부분도 2016년에 대한 데이터만 필요하겠다라고 하시면 2016년에 대한 해당되는 데이터만 선택하시고 나머지 데이터들은 다 빼고 걸러 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원본을 제한적으로 어떤 거는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미리 보기 및 필터에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그런데 필터링하는, 그러니까 원본을 아예 처음부터 필터링하는 경우는 거의 많이 없고요. 일반적으로 필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데이터는 다 있는 상태에서 뿌려지는 단계라든가 아니면 덱스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다시 또 핸들링을 하는 거지, 보통 일반적으로 가져오는 단계에서 이 필터링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보고서를 보실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데이터만 보고 싶어.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전체 데이터가 다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거 감안해서 어디까지만 보고서에 올리게 되면 이게 또 가변적으로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또 원본 가셔가지고 그걸 다시 또 재정의를 하시고 수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되게 많이 번거롭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는 다 가져오고 계산되는 측면이라든가 데이터를 시각하는 측면에서 그 시점에서 필터를 적용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일반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침을 누르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49,000 라인 정도가 되죠. 49,000 정도 라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키포인트 하나, 엑셀이 거의 100만 라인 조금 넘는 제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파워 피벗에는
엑셀에서 데이터의 줄수가,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면 핵 라인이 100만 라인이 이상 뭐 넘어가는 라인도 파워 피벗에서는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200만 라인이 있는 원본 소스를 엑셀로 불러오려면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엑셀에서는 잘리게 됩니다. 100만 라인까지. 그러니까 얘의 한 개 라인까지만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이상은 데이터를 못 가져오거든요. 하지만 파워 피벗은 원본 뭐 얘기하기로는 1억 개 이상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100만 라인 넘어가는 건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뭐 MS에서 설마 뻥은 치지는 않겠죠. 그래서 1억 행 이상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통 얘기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 처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파워 피벗이 유용하게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러려고 하면 이게 이제 데이터 인메모리 기능이 들어가거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메모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저희 요즘에 뭐 핸드폰도 6기가 8기가짜리 최신 폰 같은 경우는 램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노트북도 8기가 정도의 핸드폰도 6기가 8기가죠. 그러니까 8기가 정도의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막 프로그램을 여러 개 띄워놓은 경우가 많잖아요. 실무자분들은 인터넷 띄워놓으시고 어떤 프로그램, 뭐 접속하는 프로그램, 뭐 사내 그룹에요. 여러 개를 띄워놓으신 상태에서 데이터가 되게 많은 엑셀에서 담을 수 없는 데이터를 파워 피벗으로 불러오시고 파워 피벗에서 뭘 작업을 하시면은 속도 엄청나게 느려집니다. 그건 제가 한번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작업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내리셔야지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엑셀 버전이 64비트용, 마찬가지로 파워 피벗도 64비트용으로 설치를 하는 게 조금 더 속도적인 측면이라든가 데이터 가용성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게 제가 뭐 몇 가지를 테스트해 봤을 때 32비트용보다는 64비트용이 훨씬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32비트용은 뻗는 경우가 좀 많아요. 하지만 64비트용은 아직까지는 중간에 뭐 계산하다 뻗는 경우는 본 적이 없거든요. 될 수 있으면 64비트 쓰시는 게 좋은데 저희가 어떻게 선택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64비트용을 많이 써서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좀 내려놓으셔야 된다. 메모리 공간을 좀 확보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일단 저희가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위한 기본적인 첫 번째 준비는 완료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이 너무 많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벌써 한 3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번 강좌에서는 파워 피벗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메뉴를 통해서 어떤 메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파워 피벗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데이터를 불러와서 모델링을 관계를 주고 그 다음에 덱스 함수로 우리가 원하는 지표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에서부터 다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들 한번 확인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